최고 초대의 미인대회 미스 코리아. 전국 각 지역 최고의 미인들이 겨룬 아름다움과 지성, 그리고 재능. 한 달여간의 합숙 기간과 본선 무대를 통해 선발된 영광의 주인공들. 진 정소라, 전 강윤진, 전 김혜영. 홍현종의 위드인 59회. 어느 해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을 만나 미스 코리아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꿈을 들어본다. 시청자 여러분, 홍현종의 위드인 그동안 민간 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 CEO들을 아무래도 많이 인터뷰를 해왔죠. 그런데 오늘 매우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아름다움의 CEO라고 할까요? 여러분, 제 주변이 오늘 어째 좀 이렇게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세종문화에서 성황리에 끝났죠.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대를 뽑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홍현종의 위드인 오늘 초대 손님 2010년도 미스코리아 진에 뽑히십니다. 그리고 선을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스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니까는 한숨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경치에다가 미인들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끌어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자, 우리 정소라 씨 이번에 네. 수천 대 1에, 사실 수천 대 1 되죠? 네. 그런 경쟁을 뚫고 정상에 딱 섰어요. 네. 그죠? 아주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스 선에 뽑히신 네. 우리 장윤진 씨, 그죠? 네. 미스 서울 선이셨죠? 네. 그죠? 이화여대 영문과 다니셨고, 네. 제가 스펙을 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미스 선, 그죠? 안녕하세요. 세 분 중에서 제일 장신이세요? 네. 저희 후보들 중에 저보다 더 장신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김혜영 씨 신장을 한번 좀 공개해봐요. 저 174. 174? 네. 같이 쓰면 안 되겠다. 자, 오늘 그리고 또 한 분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미스코리아들의 못지않은 우리 센TV, 서울경제TV 요번에 미스코리아대 주간 방송사였죠. 거기서 서울대회하고 인천대회에서 사회를 아주 잘 보신 최은정 아나운서 오늘 모셨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잘 나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전에도 제가 어떻게 혼자 프로그램을 끌어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마음이 든든해요. 예,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죠. 아유, 그러게. 예. 근데 오늘 최원장 아나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이제 방송을 늘 같이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근데 다른 때보다도 더 이렇게 의상 같은 데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어떠세요? 예, 사실 제가 홍현종의 위드인 미스 코리아 편에 함께 출연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도 됐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꾸민다고 한들 우리나라 대표 미스 코리아의 미모에 견줄만 할까 고민이 겸손해 됐었는데요. 예, 그래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고 오히려 이분들의 당당하고 또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자, 거기에 주점을 두자라는 마음을 먹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예. 그랬구나. 홍현종 의원님, 그래도 제가 오늘 신경을 좀 쓴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아유, 뭐 절대 안 뒤지죠, 여러분들? 그죠? 미스코리아 나가도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맞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일를게요. 사실은 오늘 자리 배치를 제가 이쪽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최은정 아나운서가 이쪽에 앉으면 자기가 비교된다고 저쪽에 앉겠다고 고집을 써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배치를 그렇게 해서 맞죠? 홍현종 의원님 꽃밭에 앉으시라고요. 아, 그래,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이렇게 자리를 아, 그랬구나. 양보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앞으로 한 50분간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수다를 끌어갈 텐데, 지금 여기 장소가 시청자 여러분 어디냐면은 얼마 전에 뭐 너무나 그 인기리에 방영됐던 아이리스를 찍은 한강 다리 중간에 있는 아주 근사한 여기가 소극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지금 앉은 이 밑에가 한강 그 유리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 한강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은 아찔아찔합니다. 근데 너무 멋있죠, 어쨌든. 그죠? 예, 장소가 아주 훌륭한데요. 그러게요. 예. 자,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스 코리아 우리 세 분한테 개인 소개도 좀 조금 듣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니까는 어쨌든 신데렐라가 됐어요. 그렇죠? 신데렐라가 돼서 너무 유명해지셨는데 그런 소감을 한번 좀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미스 코리아 진 우리 정소라 양부터 신데렐라가 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아직도 실감은 나지 않고요. 네. 하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이제 더욱더 노력하고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네. 우리 장윤진 씨는 포토제닉 받았어요.
사실은 이 저 사진 잘 받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죠? 그런 상이 아주 큰 상인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도 갑자기 그냥 평범한 대학생에서 미스 코리아라는 큰 타이틀이 주어져서 부담도 되긴 했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스 코리아가 돼도. 근데 길거리 가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왜 알아보지요? 왜 네, 몰라요? 계셔가지고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이랑 말을. 네. 이제부터 이제 저기 장현준 씨는 공인이야, 이제. 이제 함부로 이렇게 이제 못합니다. 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김혜영 씨, 아까 제일 키가 크다 그랬는데. 네. 아까 1m 74라 그랬죠? 네네. 이야, 엄청난 키다. 자,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저도 실감이 아직까지는 잘 나지 않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공인이니까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발전된 모습,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라고 마음가짐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소라 양은 어쨌든 진이 되고 나서 네. 뭐 인터넷 미니 홈피가 그냥 방문자 수가 폭주했다는 네. 소문을 제가 들어서 최은정 아나운서 그렇죠? 예,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이기적인 유전자 집안이다. 재력과 미모까지 갖춘 또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엄친딸이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좀 네티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대회 바로 다음 날인가요? 미니홈피 방문객 수가 7만 명이 넘어섰다고 7만 명. 하던데, 예, 아이고. 이제 뭐 연예인 다 되셨네. 그죠? 그러게요. 그런데 정소라 씨가 그렇게 그 인터넷에서 오르내리는 얘기 중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해보고 가야 될 게 네, 있어요. 네, 네. 다른 거는 뭐 몰라도 자꾸 무슨 국적 문제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미스 코리아가 뭐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미스 코리아 되면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국적 혹시 한국 사람 아닌 건 아니죠? 아니에요. 어떠세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제가 미국에서 외국 생활 너무 오래 했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한국 국적인데도 인터넷에서는 네, 그러니까 국적은 그게 이제 한국 그게 맞습니다. 바로 유명세인데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 그런 거 네. 뭐 다. 자개국어를 할 줄 알아서 사람들이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 좋게 받아들이면 되죠.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들의 과거부터 한번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최은정 아나운서가 준비해온 게 있다 그래요. 같은 여자로서 그 너무 이쁜 여자들을 같은 여자로서 한번 해보겠다고 벼르고 지금 나왔어요. 뭘 벼르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님, 미스 코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예뻤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그거 궁금하다. 나도. 예, 어릴 적 모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미스 코리아로 태어났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예, 꼭 확인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확인해보세요. 예, 한 분 한 분 모습을 먼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죠. 예,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 미소, 저 볼록 튀어나온 이마. 역시 정소라 씨 같은. 예, 정소라 씨 같거든요. 맞나요, 정소라 씨? 네, 맞습니다. 예, 언제적이에요? 이게 몇 살? 저게? 너무 제가- 어린 사진인데. 네. 제가 첫 번째 사진은 제가 2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2살 때? 네. 저 옆모습은 제가 6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니까는 미스 코리아로 태어났네. 예, 너무 이쁘죠? 귀엽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사진. 예,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굴까요? 위원님, 확률은 2대1인데 예, 잘 모르겠다. 어렸을 때부터 끼가 대단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정 좀 보세요. 맞춰보세요. 누구실까요? 윤진 씨. 윤진 씨요? 앉은 순서대로. 예. 장윤진 씨 맞으세요? 네, 예. 맞습니다. 아유, 너무 이쁘다. 한 서너 살 됐을 것 같은데 언제적 사진이에요? 예, 4살 정도 된 것 같은데. 4살? 예. 그때부터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었는지 머리를 넘기는 게. 포토제닉상을 괜히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이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끼가 예. 탁 보이죠. 이 머리 넘기는 손길이 이게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랬구나. 근데 지금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마지막은 이제 무조건 김혜영 씨네, 그죠? 김혜영 씨는 이거 무슨 이게 약간 머스마 같아? 그죠? 네.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아. 네. 저도 이 사진 가져오면서 걱정을 좀 했어요. 혹시나 뭐 성형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예쁜 그런 미인상의 얼굴은 아니었고요. 조금 사내 아이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커가면서 살도 좀 빠지고 어렸을 때는 아빠를 많이 닮아서 그랬었는데 커가면서 어머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은정 아나운서. 예. 저렇게 솔직한 답변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실 위원님, 저도 어렸을 때 별로 안 예뻤거든요. 지금 저 예쁘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래서 너무 이쁘죠. 예, 너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던데 정말 세 분 다 그 말을 실감케 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쁘죠. 그러게. 예. 특히 김혜영 씨는 아까도 제가 뭐 머슴이라고 그랬지만 정말 그 어려서 사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아름다워. 물론 어려서도 굉장히 귀여웠지만 아무튼 어려서 사진을 보니까 재밌네요, 굉장히. 그죠? 예. 굉장히 재밌어요. 자, 우리 미스 코리아 대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또 미스 코리아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도 궁금한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 사실 미스 코리아 되는 여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따로망이죠. 예. 예, 사실 여자라면 어렸을 적 한 번쯤 나도 미스 코리아가 돼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텐데요. 사실 미스 코리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 서는 만큼 신체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 미스 코리아 돼야지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꿈을 접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체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그 꿈을 위해서 그렇게 전력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신청하고 또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우, 몇천 대 1을 뚫고 들어온 분들이. 예. 그런데 이번에 대회 보니까는 또 다 1m 70보다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내가 보기엔 최은정 아나운서도 뭐 나와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아쉽다. 예, 저는 진행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맞아. 예. 충분히 행복하죠. 어쨌든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간다는 결심이 사실은 그거 웬만한 사람 하기 어렵죠. 그런 큰 대회 나가겠다는 엄두를 낸다는 게 더군다나 학생 신분인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막 나가보라고 권고했나? 저는 제가 지원해서 나가게 된 건데 지역 예선 때는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고 사실 그 속에서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자아 성립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가치관이나 앞으로 제 직업관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계기가 가장 됐던 거는 제 앞으로 직업관, 문화 CEO 되는 게 제 꿈인데 그 꿈에 좀 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내가 김혜영 씨 스펙을 싹 컨닝을 해보니까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은 취미에 말이에요. 네. 신문 스크랩을 써놨더라고. 네. 나는 신문 기자라서 신문 스크랩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근데 어떻게 취미가 신문 스크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문화 쪽에도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사설이나 뭐 오피니언 이런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신문사들마다 조금씩 견해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을 쉽게 접할 수는 없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의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스크랩하면서 제가 또 저의 생각이나 견해를 한번 써보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취미로 삼게 됐어요. 저렇게 신문 기자들을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김혜영 씨가 말 잘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유, 뭐 나중에 감사합니다. 희망이 뭐라 그러셨죠? 저 문화 CEO 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윤진 씨 경우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에는 주변의 권유로 생각은 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한희 씨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게. 이한희 씨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미스 코리아가 예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뜻깊은 행사에 내가 젊은 나이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그때 설득을 시켜서 좀 늦은 나이지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주 동기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정도라 씨. 네, 저도 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세 자매에서 둘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꼭 너희들 3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미스 코리아에 참가할 수 있는 네. 나이가 돼서 한번 나와봤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근데 우리 정소라 씨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학창 시절을 어려서부터 보내셨는데 한국말 잘해요?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거 혹시 한국말 못하면 인터뷰를 제대로 하실까 걱정을 사실 했는데. 영어로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세 분 다 영문과 두 분이시고, 네. 그죠? 미국에서 했으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 영어로 합시다. 안 될까? 좋아요. 아유, 재밌었어. 자, 우리 대회 기간, 그,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면 우리가 그 후보들끼리 합숙 기간 굉장히 오래 하죠. 네. 그건 한 달 가까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사회라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아. 뭐냐면 10대 후반에 19살, 20, 21살 그 비슷비슷한 나이 정말 나름대로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 후보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하나의 그 작은 그것도 사회죠. 그죠? 소사이어티. 거기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자들끼리 이런 말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시기도 있고 심지어는 암투 뭐 그런 것까지 안에 없나? 내가 좀 과장했나? 그 25박이라고 그랬어요? 24박 24박 25일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여러분들 재밌었던 일 혹은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씩 좀 얘기할까요? 윤진 씨 한번 좀 얘기해봤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을까요? 에피소드, 그래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저희가 이제 과자나 이런 과자 같은 걸 못 먹게 하세요. 탈이 날까봐. 그래서 그렇구나. 편의점도 못 가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요? 네. 제 예. 룸메이트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과자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뭐 택배를 받아도 그 반입이 금지돼 있거든요. 엄격하구나. 네, 엄격하게 금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배짱을 부린 거죠.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그 택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나는 과자를 먹고 미스코리아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 친구들이 다 과자를 포기하고 미스코리아 하자 설득을 해가지고 과자도 먹고 미스코리아도 포기 안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 재밌었다. 네. 우리 얘기의 재미도를 점수로 평가한 B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혜영 씨.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합숙을 56명이 하다 보니까 경호원님들이 같이 항상 동행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화장실 가는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케어를 많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구나. 또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신지 다 일일이 따라다니시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당연히. 분위기를 보면 기다리시니까 빨리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억에도 남고 또 경호원님들께 감사는 드리지만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던 점 나는 참 기억이 김혜영 나네요. 씨가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를 저렇게 해. 나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아우 난 A 줄래. A 줄래. A요. A. 예. 그럼 우리 자, 정소라 씨 소라 씨 답변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면회 날이 저희 한 번 있었어요. 합숙 기간 동안. 면회도 안 되는 네. 어머니를 한 달 동안 못 보고 이제 3주 차에 어머니 가족 면회 오는 날이 한 번 있었는데 어머니들이 다 치킨 들고 오시고 근데 면회 가는 거가 비슷하네요. 네, 군대 그거네? 예. 그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펑펑 울고 네. 네, 그렇게 아 그렇게 울고 그랬어요? 네, 너무 보고 싶으니까. 기분 좋은데 또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3시간 후에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논산훈련소 똑같구나. 다 재밌는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경호원과 화장실 얘기를 해주신 솔직한 답변해 주시는 아유 김혜영 씨가 제일 저는 점수를 뭐 제가 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대회 당일 얘기를 좀 할게요. 아무래도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데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 많은 관중이라 그러나 관객들이 있는데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그죠? 무대에 섰을 때 기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쨌든 그 많은 경쟁을 뚫고 입상을 했어요. 그죠?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의 이런 매력점이 아무래도 이렇게 입상을 하게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소라 씨. 무대에 올라갔을 때 마음을 비우고 즐기면서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고요. 그거 중요하죠. 네, 마음을 비우고 올라가니까 떨리지도 않고 스스로 웃게 되고 네, 미소는 자연스럽게 짓게 되고 그랬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장윤준 씨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서구적인 네. 마스터예요, 그죠? 네. 아까 뭐 LA 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장윤준 씨를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이렇게 할리버라고 그런 그 이미지가. 사람들이 저보고 미스 서울 아니라 미스 하와이나 미스 LA인 줄 맞아. 알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대에 섰을 때는 저는 그 전에 뮤지컬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뮤지컬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그래서 무대에 섰을 때 떨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저 소라처럼 즐기려고 했었고 제가 입상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이제 자신감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못하더라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보여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자신감 갖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임했어요. 항상. 자, 혜영 씨는 어땠을까?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곳이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보기 힘든 곳인데 일단 거기 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떨리기도 굉장히 떨렸는데 떨리는 만큼 긴장감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니까는 대회는 잘 했던 것 같고 제가 입상하게 된 가장 큰 동기나 뭐 가장 큰 점은 아무래도 저도 자신감이랑 순발력과 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 상황에 맞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거나 이런 순발력들이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데 그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분이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아무튼 자신감,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내가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괜히 그렇게 아까 혜영 씨, 아까 우리 경호원 얘기 때도 그렇지만은 괜히 무대 뒤가 좀 궁금해지는데. 예. 무대 뒤에서는 도대체 옷도 너무 빨리빨리 갈아입고 이게 서큘레이션이 너무 빠르잖아요. 우리 무대 뒤를 관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최 아나운서입니다. 진행하면서 무대 뒤로 싹 사라졌다가 또 나오고 그러는 무대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제가 서울과 인천 선발대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무대 뒤 모습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너무 긴장해서 떨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우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아니더라고요. 무대에 나가기 바로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코믹 댄스를 추면서 또 동료들을 재밌게 해주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오히려 제게 말을 걸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언니 파이팅 하세요 하시는데 그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야, 당당함을 넘어서 당돌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옛날 미스 코리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지금 그 미스 코리아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미스 코리아는 뭐 우리가 그 사자머리라고 그러죠. 막 머리 이렇게 크게 막 하고 또 얼굴도 둥근 형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대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X세대, 소위 N세대 이런 걸 넘어가면서 미의 기준도 우리가 외모를 보는 기준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 분이 경험하신 바뀐 그런 미의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각자 느낀 게 어땠어요? 소라 씨부터. 저는 미의 기준은 세계 어디서나 건강미. 네, 건강미가 건강미. 네, 좋네요. 자, 윤진 씨가 보는 변화 포인트, 중점적인 포인트 뭘까요? 다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애 같은 거. 네, 자기애가 많은 것 이기적인 거고 다른 아니, 거죠.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자신감도 있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오케이. 네. 자, 혜영 씨. 좀 보여주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솔직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최은정 아나운서. 이번 미스 코리아 대회가 예년하고 포맷 싸움으로 좀 다른 게 있었다 그래요? 예. 조금 그래도 소개해주고 넘어가 주시죠. 예, 미스 코리아의 그 화려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우아한 화장법. 예, 네로라 하는 원장님의 솜씨 아닙니다. 자, 이번 미스 코리아 대회에는 본인들이 직접 연출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랬구나. 예, 미스 월드나 미스 유니버스 등 세계 국제 대회는 본인이 직접 스타일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심사 기준을 적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도입이 돼서 그 미스 코리아들의 니즈에 맞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공로상 부문도 새롭게 신설이 됐더라고요. 홍 의원님 같은 경우도 미스 코리아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중점을 어디다 두셨어요? 저도 팔자에 없는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을 해봤는데, 예. 요번에도 사실은 인천대를 했었는데, 한간에 뭐 미스 코리아의 심사에 문제가 있다, 뭐 약간의 어떤 그
뭐 좀 안 좋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뭐 화장실도 마음대로 막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확실히 예쁜 것만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쁜 것보다도 그 소통 능력 같은 거 중요한 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개개인별로 다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죠. 그죠?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그 이분이 그 이를테면 어떻게 소통을 잘하나 그런 거를 포함한 전체적인 문화적 실루엣을 보는 게 굉장히 그 옛날보다 달라진 면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심사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김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미인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 그런 거는 좀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주장이라든가 그런 한번 나름대로 생각은 어떠신지 정소라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에서 각국은 다 미인 대회를 하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미스 코리아 대회에 대한 편견이 좀 안 좋은 편견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저희 2010년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아주 좋은 활동으로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대한 나쁜 편견을 좀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일부지만은 그런 편견을 한번 본인들이 극복해보겠다라는 너무나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윤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미스 코리아가 올림픽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고 또 문화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이자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갖는 게 미스 코리아의 외모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미스 코리아가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미스 코리아는 올림픽이다. 네. 좋네요. 또 김혜영 씨. 구태여 뭐 성을 상품화했다라는 그러한 안 좋은 시각보다는 그 단순히 외적인 미의 대전이 아니라 문화와 인재 발굴의 장이라는 본 대회의 취지를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에서 설아가 얘기했듯이 저희 2010년 미스코리아들이 본 대회의 취지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미스코리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무지하게 똘똘하네. 예, 미스코리아 당선된 이후에 미스코리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런 편견은 없어질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그런 편견 다 뭐 사람 사는 데니까 조금씩 다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넓게 보고 넘어가면 되죠. 뭐. 자, 우리가 이번에 한번 최은정 아나운서가 그 시청자 여러분 나오면서 저한테 이게 보통 이제 경제인들하고 제가 토론을 많이 하는데 또 모셔놓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오락적인 좀 재밌게 좀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제가 뭐 알아서 해라 그러고 준 코너가 하나 있어요. 최은정 아나운서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최은정 아나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예, 자 이번 시간은 당당한 그녀들의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는 솔직 토크 코너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세 분께서는요 제가 하는 질문에 예스 또는 노로 답할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팻말을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대답에 수긍한다, 맞다 하시는 분은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아니다, 나는 틀리다, 그 답변에 수긍할 수 없다 하시는 분은 X 팻말을 높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만큼은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소신껏. 솔직한 답변을 들어가시면 진실 게임이다. 예. 오케이. 예,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외모가 특출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또는 동네에서 원래 인기가 많았다. 대답을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위원님, 전부 다 X예요. 겸손이야, 내가 보기엔 겸손. 예. 다음 질문, 겸손해서 그럼. 이 질문 역시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예쁘다. 나는 당선될 줄 알았다. 하나, 둘, 셋! 의외로 김혜영 씨가. 예, 또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유, 솔직했어. 제가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라고 하셔서 저는 거기에 당선된 것보다는 거기에 중점 두고 오라고 들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좀 더 대우해주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아우, 납득했어요. 네, 오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답 저도 너무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할 말이 없네. 예, 오케이.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자, 나는 공주병 끼가 다소 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두 분께서 오네요. 자, 다소 좀 있죠? 누구나 좀 있지. 근데 김혜영 씨는 아니래, 또. 예.
자, 그 다음 질문. 예. 외모가 더 완벽해질 수 있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다. 과연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완벽하지만 정말 더 완벽해질 수 있다면 할 용의도 있다라는 정도니까 뭐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 둘, 셋. 혜영 씨가 오라고 들으셨어요. 그러게. 일반적인 얘기로 성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관점에서 든 거거든요. 사실 심리적인 것은 원시적일 때부터 다들 원하고 아름다운 걸 미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자기 자신감이나 미를 꾸미는 데 있어서 성형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예. 자, 미스코리아 출신들 연예인들 많잖아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연예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 하나, 둘, 셋. 세 분도 없으세요. 이야, 정말로?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로? 다시 한번. 확고히? 하나, 둘, 셋. 아, 믿읍시다. 오케이. 예. 이 얘기는 안 한답니다. 아유, 또 특이한 대답이네. 자, 네, 다음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는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한데요. 뭔데요? 내가 대시하면 웬만한 남자는 다 넘어올 것 같다. 하나, 둘, 셋. 야, 예. 윤준 씨의 대답을 들어봐야겠어요. 윤준 씨. 다 쓰러뜨릴 수 있어요? 아이, 그건 아니지만 저만의 제가 이렇게 차가워 보이는데 나름대로 애교가 있어서 아니, 쓰러질 것 같아요. 여기 다 세 분. 벌써 몇 분 쓰러지셨네요. 세 분, 네. 다 저기 지금 앞에 스태프들 보면 다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야, 내가 보면. 자, 예. 또. 자, 이 질문은요, 여기 계신 PD님을 비롯해서 여러 스태프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고 또 이제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 총각들 잘 들어야 될 부분이다. 하나, 둘, 셋. 아니, 이렇게 대표 미인들을 누가 못 알아보는 겁니까? 난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 여기 네. 물론 솔직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 믿기 어렵지 않아요? 믿기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더 좋은 남자들이-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대한민국 예. 남자들이 뭐, 눈이 이상하게 되지 않은 다음에 이렇게 이건 난 믿지 않을래.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재밌는 코너를 한번 마련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절대 이런 코너 못 할 텐데, 우리 은정 씨가 해서 재밌었죠? 네. 그죠?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재밌는 코너를 했으니까 한번 진지한 코너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가벼운 코너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진지한 그런 코너를 한번 가봅시다. 아무래도 미스 코리아는 아름다운 분들을 뽑는 그런 대회죠.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정소라 씨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름답다는 말은 예쁜 외모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이나 마음씨가 착하고 장하다는 뜻인데요. 요즘에는 외모를 먼저 보고 이게 좀 안타깝고 이제 미스 코리아에 대해서 편견도 네.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자, 윤진 씨. 외모 지상주의가 저는 꼭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개발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모도. 그래서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걸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또 혜영 씨.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외모 지상주의가 저희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지상주의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해서 외모와 또 외적인 부분 말고 내적인 부분도 함께 결합해서 좋은 신조어를 탄생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세 분 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홍현종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우리 혜영 씨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름다움의 정의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움의 정의가 사전에는 나 뭐라고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누군가를 감동시켜주는 힘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외모도, 아름다움은 감동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외모도 있고 또 외모 외적인 거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다면은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굉장히 감동시킬 수 있는 거고 봐서 일단 좋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외모는 사실은 영원하지는 못해요. 그죠? 우리가 다 나이 들고 언젠가는 또 사멸하고, 그죠? 죽고, 그러고. 그런데 그 외모 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죠? 또 뭐, 용기가 있는 행동이라든가, 뭐 그런 좋은 행동 같은 거는 생명력이 참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감동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아름다움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외모를 이쁘게 하는 것도 아까 윤진 씨 말대로 굉장히 중요하나, 너무 그거에만 이렇게 쏠려 있고 균형 감각을 못 갖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뭐 기성세대지만은 젊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외모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심성, 그죠? 그리고 내 문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 건 바꿀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외모는 사실 바꾸기가 막 소용술하지 않는다면은, 물론 관리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그런 내 문화나 심성이나 마음 같은 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그게 남자들이 그런 예쁜 분들을 훨씬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내가 제대로 얘기했나? 예, 공감하고요. 네. 또 외모를 가꾸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또 말할 줄 아는 것, 그런 것도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이 그래요. 자, 우리가 토론을 하는 김에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국내 미인대회도 뭐 한 3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죠. 뭐 단연 거기서 최고로 권위 있는 거는 미스 코리아겠지만은, 그런데 아까도 우리 얘기 나온 것처럼 조금 그런 그 미인대회에 대한 조금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아 있고, 가령 그 미인 산업을 이렇게 그걸 미인 산업화 시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죠. 미인 학교 같은 거를, 양성 학교 같은 거를 국가가 혹은 민간과 국가가 나와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볼 주제가 뭐냐면, 과연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미인 산업을 한번 키워보는 정책적 배려 같은 것도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시사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소라 씨. 제 생각에는 그런 필요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시구나. 저희는 미스 코리아를 대표해서 네. 세계대회에서 나가서 개인적으로 정정당당하게 1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네.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것까지, 국가적 배려까지는 뭐 필요 없이, 네. 그냥 미스 코리아 대회 나와서 이렇게 그런 걸 충분하다. 네. 자, 윤진 씨. 저는 뭐 미인 사관학교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적에서 미인 사관학교가 베네수엘라에 있다 그러죠? 네, 근데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그게 만약 생긴다면 외모 지상주의나 성형이 너무 팽배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구나.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도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유니버스 같은 데 나갈 적에 올림픽 나가듯이 정부가 조금 관심을 두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미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장구추, 뭐 한복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데 개인이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좋은 성과를 알릴 수 있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자, 혜영 씨. 네, 저는 다른 국가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미인 사관학교라는 개념을 정확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잘 몰라서 뚜렷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인 사관학교라는 거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구체화돼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세계 대회를 나가는 게 미뿐만 아니라 문화도 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국의 문화, 한국인이지만 잘 모르는 한국의 문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을 받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하고 나가면, 로비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좀 더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분 아주 분명한 자기 주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세 분 다 이제 미스 유니버스나 아니면은 또 월드, 인터내셔널 다 나가셔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제 무대에 서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혹은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그런 거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송소라 씨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한국인들의 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의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정, 마케팅 포인트죠. 네, 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기 윤지 씨 어떠세요? 저는 음식이요. 제가 평소에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과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맛있는 음식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 뭐 이런 거 해주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기들이 궁금해가지고 오히려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혜영 씨. 저는 조화로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도 맞지만 세계적인 것에 발맞춰 나가려면 세계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화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세계적인 문화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최은정 아나운서 뭐 얘기할 거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나 여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를 좀 듣고 싶거든요. 미의 비결, 나만의 관리 방법. 예. 그건 외모적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그죠? 예. 내가 그거 이전에 내가 세 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봤어.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라. 정말 성형한데 한 군데 없냐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예, 자연미인이세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그걸 같은데요. 제가 일단 예.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미를 가꿀 수 있는 비결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 질문 대답해 주시죠. 저는 주로 한식을 즐겨 먹고요. 외식도 잘 안 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요리를 해주시고, 네. 외국 생활을 된장- 많이 하셨는데 한식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된장찌개. 한식이 최고예요. 최고죠. 저는 네. 그걸 믿습니다. 네. 자, 또 윤진 씨. 저도 한식 킬러입니다. 한식 먹고 새끼 규칙적으로 먹고 저는 웨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웨이트 운동이요? 네, 예. 운동을 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혜영 씨의 비결, 노하우. 저는 사실 체형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말랐다거나 뭐 체형적으로 자신이 있진 않아요. 처음 대회 나올 때도 조금 통통한 편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꾸준한 운동이 가장 좋은 비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뭐, 사실 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인데 아마. 예, 그게 또 대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식 그러게요. 좋아하고 또 몸매 관리를 위해서 꾸준한 운동한다는 거. 저도 이제부터는 양식 좀 자제를 하고요. 한식을 주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 남자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대표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도 하겠다라는 남자들의 이상형을 김혜영 씨부터. 저요? 저는 일단 자기 자신의 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상형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가치관이 뚜렷하시고 주관도 뚜렷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저도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저 스태프들이 무지하게 지금 신경 써서 듣고 있으니까는 소라 씨가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네. 저는 든든하고 유머러스하고 저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제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듣고 있는데, 뭐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 예, 그죠? 그러네요. 그러게. 자, 우리, 시간이 다 됐어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 조금, 질문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기로 하죠.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라 씨? 저는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1위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각오를 말씀해 주셨고. 윤진 씨는 정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 선배들이죠. 사회 각 층에 나가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윤진 네. 씨는 그런 내가 이 다음에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뭐,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저요? 네. 저는 뉴스 앵커가 되는 게 꿈인데요. 그러시구나. 근데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CNN 이런 세계 방송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앵커가 되고 싶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자, 혜영 씨는? 저는 좀 꿈이 원대한데요. 세계와 소통하는 여성 인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고요. 또 미래랑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에 한 발짝 다가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야무지고 당돌한 아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은정 아나운서. 시간이 다 돼서. 예.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는 일반 국민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죠. 예. 자, 이제 앞으로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요. 이 시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대회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한국의 미를 전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미스 코리아로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시간들을 우리 미스 코리아들의 삶에 아주 영양가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자양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제가 또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들과의 1시간 인터뷰 잘 보셨는지요? 시대가 바뀌면서 미의 기준도 사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중요하지만은 않지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문화이기도 하고 또 그런 총체적 개념입니다. 둘러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지금 예쁜 여자분들도 잘생긴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시대도 그렇게 많아진 것만큼 밝은 시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아무쪼록 개개인이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 또 그런 미학적 관점으로 조금 그런 주체성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세상을 살면은 개인의 행복 그리고 세상도 훨씬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더 밝아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인터뷰를 접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어려운 시간 해주신 미스코리아 세 분 너무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